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영희와 철이가 있습니다. 자, 철이라는 학생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희라는 전공자는 조금 배속을 조금 빨리 감으셔서 빨리 들어주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철이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강의를 듣고 따라오셔서 한 개의 개념이라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1회 정독 한번 하신다면 전반적인 우리 정보 처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집중 딱 하셔서 반드시 내가 끝까지 강의를 다 듣고 시험 치러 가서 합격하겠다. 그런 어떤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이라는 학생.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모델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어떤 종류를 얘기한다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 그리고 한 가지가 물리적 데이터 모델인데요. 자,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 뒷부분에 한 4강쯤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역시 모델링의 개념과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이번 시간 끝날 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정리해 두세요.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제 개념 설명 드립니다. 자, 모델링에 대한 개념은, 자, 모델링, MODELING를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 의미가 사물의 형태를 형상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뭐 이렇게 쭉쭉 잘 빠진 모델이 생각나십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트 오픈할 때 모델 하우스를 한 번씩 가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 모델 하우스라는 개념은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실제 사물과 똑같은 형태로 미리 만들어 두고 고객들에게 이 아파트 사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이 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정보처리 필기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 원리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그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맞추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겁은 먹지 마세요. 겁 먹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우리가 즐기면서 따라와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우리 보통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그 현실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계.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는 것은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컴퓨터의 어떤 사고,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사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 공부하실 때 그 알고리즘, 그 어플리케이션 설계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로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현실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바꾸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보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됩니까? 그래서 현실의 세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예를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공부할 때 한 업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업체의 예는 대기업이나 뭐 쇼핑몰이나 뭐 기사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일 손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대여점 있죠. 대여점. 옛날에는 그 책 대여점이나 뭐 그 DVD 대여점, 뭐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이런 대여점이 있죠. 자, 그런 대여점에서는 수많은 고객들을 관리를 하겠죠. 그 고객들이 와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고 또는 책을 빌려가고 대출 기간이 만약에 일주일이다. 그럼 일주일 동안 가져다 주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가 되고 또 자주 빌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VIP 고객 대우를 해주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비디오 가게 사장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옛날에는 그 비디오 가게에서는 연필로 누가 이렇게 빌려가면 이름 뭐예요?
그리고 뭐 전화번호 뭐예요? 주소 뭐예요? 신분증 주세요. 해서 신분증 복사해갖고 옆에 딱 갖다 놓고, 그죠? 그리고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은 비디오 가게 다 없어졌지만 예를 든다면 컴퓨터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그 사람이 컴퓨터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회원가입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타날 거고, 그 사람이 빌려갔다 그러면 바코드로 찍어서 언제 빌려갔는 게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 사람이 반납을 하게 되면 역시나 바코드에 찍게 되면 언제 반납했다는 것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뭐 VIP 고객과 연체 고객을 우리 인간이 일일이 관리하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다 척척 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의뢰를 했다는 거죠. 프로그램에게 의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가 사장이 요구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죠? 자, 현장을 방문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계속 듣게 되죠. 그죠?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게 되면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프로그램을 직접 짜기 전에,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종이에다가 또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직접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고객 요구사항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 설계하는 과정, 그래서 설계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링은 현실 세계 비디오 가게 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정보 모델링이라 한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이런 정보 모델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 내용을 기계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정보 모델링에 대한 개념과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래머가, 인간이 설계를 하는 단계의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데이터 모델링이 앞서 그 학습 내용에 나왔지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완벽한,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을 형태로 설계를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자, 이따가 역시 교재 정리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지금 막 교재 찾아서 줄 치려고 하지 마시고 교재 정리 때 따로 줄 쳐 드리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를 기계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 하고, 이 데이터 모델링을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철희 학생 아시겠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개념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구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것, 이걸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현실 세계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까요? 제약 조건이 따라가게 되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통해서 프로그램화 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직접 우리가 만들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는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너무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빅데이터 세상이고 데이터베이스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깔려 있고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G마켓이나 뭐 11번 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한 번씩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개인정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택배와 연동이 되어서 여러분 집에 물건이 언제 도착할 건지에 대한 것도 문자 메시지나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그죠? 또 어떤 물건을 살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G마켓이나 11번가에 대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프로그래머가 완벽하게 포인트 제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좋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기 전에 우리가 구성 요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역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뭐 번호, 이름, 연락처 해서 3명의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기사 친구로 예를 들게요. 자, 기사 친구의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이디를 입력하셨을 테고, 여러분 이름도 입력하셨을 테고, 여러분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사 친구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면 이렇게 회원들의 수가 몇만 명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몇만 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프로그래머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의 명칭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세로로 번호, 이름, 연락처 이렇게 세로로 부여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어트리뷰트, 우리말로 하면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성. 그래서 속성에 대한 개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필기를 벼락치기로 해서 빨리빨리 합격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과목만큼은 필기 공부할 때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실기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로로 되어 있는 번호, 이름, 연락처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속성을 여러 개의 속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속성을 묶어서 우리는 개체의 형태다, 개체의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체가 뭐냐? 이 개체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를 우리가 entity, 개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개체 속에는 attribute라는 속성이 존재하고 그 속성들을 묶어서 우리는 이름하여 개체의 형태다, 개체의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속성 속에는 하나의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한 명에 해당되는 값 전체 001의 홍길동의 전화번호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 개체의 인스턴스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튜플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튜플, 인스턴스, 튜플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은 튜플의 어떤 집합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어떤 튜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개체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런 인스턴스를 모여둔 것을 우리가 개체의 어떤 셋이다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속성이라든지 개체라든지 이런 용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모델링 단계의 어떤 설계 부분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도 배우게 될 거고 또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고급 어휘도 배우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용어 자체를 모르면 제가 정규화 부분 강의 막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정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자, 속성이 어떻고요? 튜플이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속성이 뭐지? 튜플이 뭐지?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강의에 시험에 나오는 정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표를 보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개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세계에서 개체 관계 모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표입니다. 이걸 우리가 개체라고 불렀죠. 자, 여기 학생이라고 적혀 있다는 말은 이 개체의 이름을 우리가 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라는 개체 안에는 속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어떤 속성? 학번 속성, 이름 속성, 학년 속성, 학과 속성. 4개의 속성이 존재하죠. 그 속성 속에는 이렇게 3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고객들이 누가 회원가입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설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우리 사이트에 회원이 한 100명 정도 가입된 상태에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죠. 회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 밑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내용은 보여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설계 도면 자체에서. 그럼 설계 도면 자체에서는 뭐가 필요하면 돼? 이렇게 속성들의 집합인 얘가 필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이름과 속성명만 나타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학생이라는 객체에는 속성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라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기사 친구 사이트에서는 교재를 주문한 학생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합격한 학생이 있을 거고, 안타깝게 재수강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객체를, 여러 종류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미리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표를 일일이 만들면 힘드니까, 데이터도 없는데 표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림화시킨 형태, 이걸 우리가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이다, ER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 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 공부를 하면서 지금 교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교재를 들고 있으면서 이제 교재 정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 펜, 뭐 파란 펜, 뭐 형광펜 막 준비해 가면서 줄을 막 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까만색 펜 하나만 들고 별표만 하고, 자, 이렇게 하는 분 계시는데, 만약에 이 영희라는 학생이 공부를 되게 잘하죠. 그죠? 자, 영희라는 학생이 책에다가 빨간 펜, 파란 펜, 뭐 색깔 펜을 막 이용을 해서 책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라는 학생이 영희라는 학생 책을 이렇게 보고, 야, 너 책 정리 되게 잘하네? 그거 시험에 다 나오는 거야? 그럼 빨간 펜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 파란 펜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까만 펜은 그냥 뭐 중요한 내용으로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라고 철이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철이가, 야, 그 책 나 좀 빌려줘. 안 되는데?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빌려줘. 해서 영희가 철이한테 책을 빌려줬어요. 철이가 영희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빨간 펜, 파란 펜, 까만 펜, 이렇게 형광펜. 영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책 정리를 하니까 철이도 합격한 거야. 그죠? 그래서 영희가 정리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철이가 또 철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철이가 철이 동생한테 얘기해주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그렇게 색깔펜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무슨 법칙이다? 영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막 이렇게 설계하니까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막 그려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그 뒤의 후배 프로그래머들이 첸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터 첸의 ER 도형을 통해서 개념적 설계 단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내용을 이렇게 개념적인 형태의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는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첸이 만든 이 ER 도형에 대해서 의미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의 도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아마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을 텐데요. 확장 ERD라고 해서 최근에는 여러 개가 더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를 더 넣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은 엔티티, 객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죠? 학생이라는 객체가 있으면 학생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서 그 다음에 속성이 존재하겠죠. 속성. 학생에는 뭐가 있어요? 학생에 뭐 학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 성명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관계란 말 나오는데 학생은 학교에 가서 뭘 듣습니까? 그쵸? 수업을 듣겠죠. 그러면은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기사친구에서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될 건데, 자, 수강을 한다는 얘기죠. 수강을 하려면 그 학생의 뭐 이름도 필요할 거고요. 물론 성명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이름이 필요할 거고, 뭘 들을 건지 어떤 과목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얘랑 서로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어떤 관계? 얘를 그 과목으로 할게요. 그죠? 과목을 한다면 얘를 뭐야? 수강이라는 관계로 맺어질 수 있게끔. 이따 이 비슷한 그림을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마름모로 표현하는 게 이 두 개의 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마름모.
자,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한번 보셨지만 이 속성 안에 이렇게 밑줄이 속성 안에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 키 속성이다. 자, 기본 키에 대한 개념은 아마 한 5강쯤에서 제가 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더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속성 중에서 유일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키를 우리가 기본 키라고 하는데 성명은 동명 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번은 그 학생에게만 고유하게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밑줄 거면서 이거를 기본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개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서, 선분은 개체와 속성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선분을 연결해서 n 대 m 또는 1대 다, 뭐 다 대 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이따 뒷페이지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삼각형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인데 ISA 관계라 그래서 상속 관계라 그래서 위에 있는 부모 개체가 있고 그 부모 개체 밑에 자식 개체가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할 때 이 삼각형 기호로 연결한다는 거, 역삼각형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충분히 나옵니다. 이따 교재정리 때 제가 별표를 해드리겠지만 별표 한 2개 정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많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피터 첸이 만든 ER 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관계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림 보니까 교수라는 개체가 있고, 교수라는 개체 속에는 교수 번호, 성명, 학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얘가 교수라는 테이블이고요. 여기 교수 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학과. 그래서 저 테이블이 완성이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피터 첸의 ER 도형을 보는 순간 항상 머릿속에는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야 전체적인 것을 재밌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교수라는 개체와 과목이라는 개체 사이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죠.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강의를 한다는 거죠. 교수님은 한 과목을 강의할 수 있고 그 과목은 한 명의 교수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게끔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한 교수가 여러 과목을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 1대1이라는 얘기는 그 고객의 요구사항, 그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인데 요구할 때는 우리 학교에서는 한 과목이 한 교수만 수업을 하고 그 교수는 한 과목만 수업할 수 있다. 이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죠? 1대1 관계. 그 다음에 이거는 1대 다관계입니다. 학과는 하나예요. 그죠?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죠? 반대적인 개념은 안 된다. 그래서 1대 다관계의 관계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고요. 얘는요, N/M, 다대다관계입니다. 한 과목에 여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죠? 또 여러 명의 학생에 또 여러 개의 과목이 들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다대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학생하고 과목 관계가 1대 다는 안 됩니까? 1대1은 안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대1 관계도 있을 수 있고 1대_n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다대다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피터 첸이 만든 ER 도형으로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모델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피터 첸의 ER 도형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데이터 모델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지금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무슨 설계입니까? 이게 개념적 설계다. 개념적 ERD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개념적 설계. 그럼 이 개념 설계 단계가 끝나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단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논리 ERD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물리적 설계 단계까지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자, 논리적 설계 단계는 이 모양을 이대로 바꾼 건데 똑같습니다. 보세요. 과목이라는 개체가 있죠. 속성이 2개입니다. 과목이라는 개체가 있죠. 속성이 2개예요. 여기에 과목 코드 밑에 밑줄이 꺼져 있죠. 밑줄이 꺼져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기본 키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표현 방법에서는 기본 키를 따로 박스를 만들어서 위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그림도 이렇게 표현하고 요 그림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은 이렇게 도형 형태로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 1대 다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을 해서 논리 ERD, 물리 ERD까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적으로 입력을 할 때는 이 그림을 보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 가서 설계 도면을 그려와서 사무실에 와서 이런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실제 이제 디테일하게 이 과목명은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건지 여기 나와 있는 뭐 캐릭터라든지 뭐 낱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줘서 이런 도형을 만들어서 물리적 ERD 만들어서 실제 컴퓨터에 입력해서 결국 현실 세계의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개념 잘 이해되셨죠? 자, 흐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Information Engineering이라고 해서 논리 개체도 이런 형태를 서로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림. 그죠? 무슨 세발 같다, 그죠? 세발처럼. 그죠? 그래서 세발처럼 생겼다 해서 뭐 세발 표기법이다. 이런 말도 쓰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임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든 것,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어떤 논리적 개체 관계도를 물리적 개체 관계도로 만들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이런 식의 표현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세로 선 하나 내려온 것은 필수적인 거, 1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인 거는 선택적, 그러니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된 것은 다중, 여러 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양쪽의 이쪽 개체와 이쪽 개체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얘는 1대0과 1대1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설명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1대 얘는 1대1과 1대 다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얘는 1대0과 1대1, 1대 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죠. 자, 정보공학적 표현 관계였고요. 자, 이어서 이번 화면 프레젠테이션 강의의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계의 표현 방법이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좀 오타가 있네요. 자,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타입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양한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 관계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보통 사용이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 계층형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 객체지형 데이터 모델. 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끝날 때까지 공부하고 있는 모델 형태는 바로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이 부분들은 계층형 데이터 모델은 어떤 거고, 네트워크형은 어떤 거고,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은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번 강의 마지막 책 정리해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밑줄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번 시간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집중학습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서 직접 제가 여러분 교재 속으로 들어가서 앞서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하나 둘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개념 정리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 교재 펴주시고요. 자, 교재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에서 본 그 프레젠테이션 강의에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정보 모델링과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델링은 바로 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정보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개념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기계, 컴퓨터의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밑줄 정도 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틀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 정도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다음 중 데이터 모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가 여러분 시험에 지문에 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틀린 답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서 여러분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말은 이 2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현실 세계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강의에서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현실 세계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라고 할게요. 자, 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거쳐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이러한 모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개념적인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내려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발표해 놓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고, 이어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 제가 이거 첫 번째 글자 따서 이렇게 외우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제 개, 논, 물, 이렇게 개논물, 무슨 욕같이 들린다, 그죠? 자, 개논물 이렇게 해서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로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피터 첸이 만든 ER 모델 형태로 그려주는 형태의 단계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 단계는 그 객체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이 내용을, 우리가 설계했던 내용을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물리적 데이터 모델 단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 4강을 통해서 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서 하나 더 점검한다 그러면 이 5번째 나오는 데이터 모델의 이 구성 요소 있죠. 자, 이 부분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이 구성 요소가 첫 번째가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의 어떤 연산, 그리고 제약 조건. 자, 이 부분 역시 다음 중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PPT 강의에서 프레젠테이션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림 형태로 나와 있는 이 테이블 형태의 이 번호, 이름, 연락처,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속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 속성이라고 불러서 이 속성 전체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개체의 어떤 형식,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속성에 들어있는 한 명 한 명의 데이터, 한 명의 자료를 우리가 그 개체의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그 인스턴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튜플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튜플. 자, 튜플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인스턴스의 개념은 튜플의 집합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체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전체를 묶어서 이제 개체 셋이라는 말로서 표현도 하기도 한다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 쭉 나오니까 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개체 인스턴스라는 말 자체에서는 항상 그 속성들의 어떤 값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 번호라는 속성의 어떤 값, 이름 속성에
대한 값, 그리고 연락처 속성에 대한 값을 의미하는 게 인스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기출문제 부분 나오는데, 자, 요 기출문제는 이제 체크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교재 강의 다 끝나고 뒤에서 제가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프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또 제가 정리해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ER 모델입니다. 자, ER 모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쵸.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이고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 모델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ER 모델에 대한 어떤 특성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별표 3개. ER 모델 중에서 이제 피터 첸이 제안했다는 사실 줄 하나 쳐두고요. 역시나 개체 관계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정도 줄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4번에 해당되는 부분 데이터를 엔티티 우리말로 개체라고 하죠. 개체 그리고 관계 그리고 속성 형태로 묘사하게 됩니다. 자, 엔티티라는 거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쵸?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서 만약에 학생이라는 엔티티가 존재한다면 그 학생이라는 엔티티에 뭐 학번이 있을 거고요. 학번 그리고 성명이 있을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부르죠. 이 속성들을 어떻게 또 서로 연결지어놓는 관계 또는 이런 학생 개체와 또 다른 개체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성립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화시켜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ER 모델, 피터 첸의 ER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특성, ER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했을 때 역시 오답으로 나와 있던 부분이니까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이 ER 모델은 1대1과 1대 다 관계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렸죠. 우리 뭐 앞서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1대1, 1대 다, 또 다대다 관계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왜 틀렸는지 충분히 정리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서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ER 다이어그램의 기호를 나타내는 건데 화면 속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과 자, 이 부분의 내용에서 몇 가지 추가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런 역삼각형 모양 같은 경우에는 상속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상속관계라 그래서 부모 개체와 또 자식 개체 간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상속관계로서 역삼각형 모양도 사용이 된다는 것도 메모해 두시고 직사각형 형태가 개체라는 거, 그리고 마름모 형태가 관계라는 거, 그리고 속성은 동그라미로 표현하는데 그 속성 안에 기본 키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준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속성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합 속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거. 선분은 개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한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그림으로 안 나오고 말로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선분 이렇게 나오니까 선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피터 첸의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호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기호 문제 별표 3개 했습니까? 제가 안 했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호 전체를 우리가 별표 3개에서 시험 문제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기호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서 개체 넘어가서 관계 보도록 하죠. 자, 이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호 자체는 마름모로 표시한다 그랬었죠. 마름모. 영어로 하면 relation 또는 relational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관계 형태의 이 첫 번째가 이제 1대1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1대1 관계는 교수와 과목 간의 관계를 보통 이제 1대1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교수는 한 과목을 주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한 과목은 한 명의 교수에 의해서 강의가 되고 있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1대1 관계인데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대1 관계로 해서 우리 학교의 교수님은 여러 과목을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는 한 예를 들어서 1대1 관계를 표현한 것이지 모두가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1대1로
설계를 해달라고 이제 학교 측에서 DB 설계자에게 요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ER 도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직접 설계할 때는 교수와 과목 관계를 1대1 관계로 그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1대1 관계를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호로 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게 우리가 그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1대1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대 다관계가 나오죠. 자, 1대 n 관계인데, 자, 이 1대 n 관계라는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에서 별표는 따로 안 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고 또 시험에 나올 가망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별표를 안 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앞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대한 여러분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보 처리 외에 다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험에 나올 거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연구를 해서 별표해 주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그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대 n 관계 이렇게 동그라미만 딱 쳐놓으세요. 1대 다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학과와 학생 간의 관계는 여러 명의 학생이 학과는 한 학과를 다닐 수가 있죠. 물론 중복수강이나 중복학과를 다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설계를 1대 다관계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1대 다대다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자, 다대다 관계는 n 대 m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자,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many to many라는 문장. 전산 영어에서 한번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교재에 삽입을 시켜 봤고요. 결국 이제 학생과 과목 간의 관계는 여러 명의 학생이 또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과목에는 또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n 대 m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n 대 m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세발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역시 세발 표기법이라는 말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그 화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0은 0을 의미하는 거고요. 1은 1을 의미하는 거고, 딱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여러 개와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피터 첸이 만든 ER 모델을 조금 확장시켜서 좀 더 이제 후배들이, 그러니까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만든 ER 모델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그 기호라든가 아까 역삼각형 같은 거 이런 기호를 추가해서 만든 형태의 모델을 우리가 extend ER 모델, 확장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이제 개체들을 구성하는 속성들은 이제 작은 원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좀 생소한 부분에 대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를 보통 우리가 밑줄을 꺼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잖아요. 기본 키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무결성 파트에서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밑줄을 꺼서 기본 키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까맣게 표현을 해서 기본 키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일단 뒤에 그 문제를 보시면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보이실 텐데, 그 문제 형태로 이렇게 까맣게 표시됐다는 것은 기본 키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신다면 관련된 문제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따로 별표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앞 페이지에서 ER 다이어그램의 기호라든지, 그리고 ER 모델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이제 쭉 앞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데이터 모델,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순서와 개념 정도 정리하신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소화할 부분은 다 소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교재를 쭉 넘겨보시면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부분도 정리를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수업 PPT 강의 뒷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필드로 기술된 이 데이터의 타입과 또 데이터 타입들 간의 이 관계, 그러니까 이거와의 어떤 관계를 이용하여 역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피터슨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을 어떤 데이터 모델의 정의입니까? 그렇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거쳐서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단계로 오게 되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이 데이터의 타입,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속성을 만약에 학생이라는 개체에서 속성이 학번, 그 다음에 뭐 성명 이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학번은 어떻게 할 거냐? 학번은 뭐 문자 형태로 입력을 받을 거냐? 또는 숫자 형태로 입력을 받을 거냐? 숫자. 그리고 문자 형태로 입력을 받을 거면 CHAR 캐릭터의 약자를 따서 캐릭터 형식으로 입력을 받겠다. 또는 숫자 형식으로 입력을 받을 거면 이제 정수형으로 입력 받겠다 해서 인테저의 약자를 따서 인트 형태로 입력 받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을 지정해주는 단계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 부분도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표현 방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현 방법은 관계 데이터 모델과 또 계층 데이터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 관계의 표현 방법 중에서 종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계층형 모델, 그리고 쭉 내려가서 네트워크형 모델, 그리고 객체 지향 모델 쭉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과목 전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은 이 관계 데이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도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니까 별표 하나만 쳐놓고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 계층형부터는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논하지는 않습니다. 논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가끔씩 한 번씩 물어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만 몇 가지 체크를 해둘게요. 우선 그 계층형 데이터 모델 부분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자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의 트리 구조라는 거죠. 자, 트리라는 게 우리가 자료 구조 시간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자,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형태.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리 구조를 했을 때 얘가 할아버지고 얘가 우리 아버지고, 이게 나고, 이렇게 뭐 우리 누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트리 구조다. 이 트리 구조가 뭐다? 바로 계층형 모델의 구조다. 이렇게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다음 주 계층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하면 이 부자 관계라든지 트리 구조 형태의 낱말을 찾으면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별표 하나 정도 해둘게요.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 모델은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 자, 요거를 따로 외워두시면 돼요. 키워드로. 그러니까 계층형은 트리 구조 또는 부자 관계, 네트워크형 망 모델 형태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다. 자,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일대 다관계에 연관된 레코드 타입을 각각 오너와 멤버, 그죠? 사장님과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관계를 이제 오너 멤버 관계라고 일컫는다는 거. 이렇게 일컫는 형태를 우리가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다. 그래서 키워드로 오너 멤버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트리 구조나 부자 관계의 말이 나오게 되면 계층형 모델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이제 객체 지향형 모델인데,
이 객체 지향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또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 부분 역시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정보 처리 시험에 실기 시험에서 객체 지향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데이터베이스를 객체로 보는 거죠.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객체. 객체란 말을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로 보는 거,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엔티티로 보는 게 아니라 객체로 보고 상속 구조 형태로 표현하는 형태를 우리가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특징으로서는 이제 캡슐화 그리고 상속, 다형성 이런 형태의 개념을 가진다는 건데 이것도 수업 뒷부분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정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수업 진행 방식이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화면 강의를 통해서 교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이 이중으로 팍팍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정리 잘 되셨습니까? 자, 집중학습을 통해서 교재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빨간 펜, 파란 펜 이렇게 동원하셔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별표 1개, 별표 2개, 별표 3개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별표 3개는 거의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암기하고 이해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의 의미를 이해하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피터첼이 만든 ER 모델을 이해하고 기호를 암기하고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관계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같이 알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규화라는 제목으로 데이터베이스 3강을 준비를 하게 될 건데 정규화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고요. 여러분들이 실기 때도 정규화가 큰 단원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화는 완벽하게 여러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